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혹시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하죠. 학교에서 벌써 애들이 반에 2명 정도 있다 하니까 걱정이 되죠. 선생님도 걸렸어요.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독감 증상으로 오시고 있고 검사를 해보면 그중에 한 반 이상 정도는 지금 독감 진단을 받고 계세요. 도내에서 독감에 걸려 학교에 결석하는 초중고등학생은 2,000명에 이릅니다. 결석 학생 수는 이달 초 490여 명에서 보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내는 의사 환자 분율은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봄방학 없이 겨울방학을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는 학교가 늘면서 독감 유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채기나 기침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가려서 할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단체 활동 기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황영철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강원도의 유의한 3선 의원들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기대와 달리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4월에 실시된 20대 총선. 강원도에서 2명의 3선 국회의원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이 3선의 무게에 맞게 주요한 당직이라든지 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 강원도 자존심도 세우고 또 중량감 있게 활동할 생각입니다. 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 즉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역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두 의원은 보수 혁신을 기치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의원의 이런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은 물론 분당의 책임을 물어 이들이 맡고 있던 당협위원장직을 빼앗았습니다.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차피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당협위원장 계속 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분당 사태 관련해서 그런 데 대한 책임이. 하지만 두 3선 의원에게는 이보다 더한 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보좌관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를 내는 등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 두 국회의원의 위기는 약화되고 있는 강원도 정치력의 현주소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가 강릉문학관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지역 문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 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문인들이 범시민 공청회장으로 모여듭니다. 강릉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부터 합니다.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김시습의 한문 소설 발상지고 또 홍길동 전 한글 소설의 발상지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김동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어 있고 강릉문학관 건립은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6억 원을 들여 강릉시 초당동 일원에 3층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와 콘텐츠 보강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김한근 시장이 새로 취임한 뒤 사업의 효과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은 멈췄습니다. 문인협회는 강릉시의 일방적이고 느닷없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또 아무런 얘기 없으면 저희들이 다음 단계는 이제 10만 서명 운동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인들은 수건 사업의 재추진과 함께 문학관의 자원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주변 상권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의 옛 군부대 부지입니다. 군부대 이전 이후 이곳 8,200제곱미터의 땅은 학교 용지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면 이 땅의 공개 매각이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이 땅이 민간에 매각되면 앞으로의 도시 계획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춘천시는 이곳에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청사를 국방부 토지, 학교에서 용지지만 국방부 토지에 옮기는 안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왔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물을 쓰는 법원과 검찰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시민 접근성 등을 따져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등에서 석사동 이전 결정을 내리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시의회 등에서도 별 이견이 없으면 오는 2021년 말쯤에는 법원과 검찰청사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자동의 법원과 검찰청사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된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2종 주거지구에 상당히 집가상으로 비싸요. 아파트 시가 사실 그걸 시가 어떤 공공 쪽으로 사들이기에는 비록 재정적인 부담이.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이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찬반 대립이 심했던 양양 화상 경마장 유치가 후보지 심사에서 탈락하며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는데 이 후유증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이 동의해 추진된 화상 경마장 유치가 신청 한 달 보름 만에 백지화로 일단락됐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초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최근 후보지 선정 심사에서 양양군을 부적합지로 의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역 주민 대립과 군의원 금품 전달 사건 등 과열된 유치전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는 백지화됐지만 양양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주민 2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이장협의회는 유치에 찬성하면서 지역사회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군의원이 금품 전달 시도에 휘말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군의회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신청 전부터 군의회가 반대했던 사업을 강행했던 양양군은 충분한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했던 분들, 찬성했던 분들 모두 존중합니다. 앞으로는 이 민심이 갈라진 민심을 우리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똘똘 뭉쳐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2015년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양양군이 또 한 번 사업 무산에 따른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는 멀린이 테마파크를 직접 개발하는 내용의 총괄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LL개발이 그동안 추진해온 테마파크 관련 설계 등을 멀린에 모두 인계할 예정입니다.
멀리는 5,270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 외에 호텔과 워터파크 등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사 인력 파견과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테마파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늘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 단체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33%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견 발표가 이뤄집니다. 일반 시민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선군 고안읍 정암사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와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선군과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정암사 일대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시대 건물터에서 학술 가치가 높은 고려 전기의 완벽한 온돌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려시도에도 정암사로 불렀음을 보여주는 명문 기와와 함께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연화문 막새 등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선군은 발굴 조사를 통해 정암사의 실체와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겨울철 산행 사고 181건 가운데 골절과 상처로 인한 사고는 170건으로 94%를 차지했습니다. 공단은 겨울철 사고의 대부분은 방한용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무리한 산행을 하기 때문이라며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백 지역 노인복지시설들이 내년부터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태백 사회복지회 소속인 태백 노인 전문 요양원과 햇빛 나눔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안식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3곳은 기존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치매 환자 수용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또 기존의 치매 환자와 요양 환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구름 많은 뒤 오후에 차차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7도에서 8도, 영서 지역은 4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1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도 불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올림픽 기념식 강릉 개최에 반대하는 평창 군민들과 강원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됩니다. 평창군 의원과 이장협의회, 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강원도 실무단과 함께 기념식 개최와 관련한 대책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 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주말 최문순 도지사와 올림픽 기념식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신축한 행복드림센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복권기금 20억 원을 비롯해 2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판부면 서곡리에 연면적 96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 사무실과 상담실, 요리실습실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2층에는 언어 발달실과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일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취약 위기 가족과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창의적인 놀이 공간인 상상 놀이터가 도내 초등학교 10곳에 조성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 흙과 물, 나무 등 친환경을 재료로 만든 놀이 공간인 상상 놀이터를 도내 초등학교 10곳에 조성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351곳 가운데 90% 이상의 놀이시설이 있지만 학생 수요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제군이 올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77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모두 55개의 대회 유치와 레슬링과 검도, 탁구 등 8개 종목 80여 개 팀의 전지훈련 등 모두 5만여 명의 선수단이 인제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효과도 2015년도 17억 원에서 2016년도 54억 원, 지난해 67억 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제군은 내년에도 도단위 이상 50개 이상의 대회와 130개 팀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8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천을 찾은 전지훈련단 규모가 처음으로 2만 5천 명 선을 넘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유치한 전지훈련단 수가 2만 5,192명으로 지난해 2만 699명에서 4,49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 종목 전지훈련단 수가 지난해 7,900여 명에서 올해 13,000여 명으로 5,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자 축구 역시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4,760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훈련단이 화천 지역에서 사용한 식비와 숙박비 등은 모두 16억 4,700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춘천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